여기가 좀 둘러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의자를 옆방에 좀 빌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같이 가까이 앉으면 좋겠어요. 이 귀한 시간에 와갖고만. 네, 수다 돌리기라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쪽으로. 이렇게 귀한 시간이 귀한 시간. 네, 안녕하세요. 수원 도시생태농업 네트워크 대표 나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공교롭게 같은 시간에 딱 행사가 있어서 늦게 참석을 하게 됐고요. 수원도 도시농업 장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14년부터인가 저희가 다래기 장터라고 해서 시작을 해서 이제 저희가 시민농장이 이전을 하는 관계로 합동으로 옮겨와서는 행복한 푸른지대 장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또 시민농장 존폐 위기도 있고 해서 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들었지만 다른 곳에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거 보니까 부럽습니다. 네트워크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문정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다른데 엄청 세더라고요. 그래서 자석도 없고 여기가 내 자리인가 보다 하고 왔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수원 도시생태농업 네트워크에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 단순히 저의 자급자족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싶어서 땅을 구입하고 옥상에서 벌써 키우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판매에 관심이 사실 생겼는데, 그러니까 어떤 지금 직거래 장터를 뭐냐면, 제가 화성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수원에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화성 로컬도 못 들어가고 수원 로컬도 못 들어가요. 양날에 걸쳐놓고. 그래갖고 판매를 할 수 없고 거의 뭐 이렇게 농산물은 퍼돌리는 걸로, 그러니까 전업으로 하시는 농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적일 것 같아요. 대추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건데 제가 막 뿌리니까 농사고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지역 농사를 망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어떤 면에서는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나이 들면서 소득이 없어지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소득이 있으면은 다른 일을 할 때 더 농사를 지을 때 더 신나게 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거에 이제 항상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클 것인가는 다른 동네가 잘 되는 것만 부러워하고 있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해봐야겠다라는 의지를 했습니다. 항상 고민과 딜레마에 남의 동네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좋은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이제 내가 일단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해요. 부산입니다. 현 음식물 쓰레기가 선수고 후철입니다. 선수고 대란철입니다. 그것이 재활용의 문제가 많아요. 도시농업 종합적인 문제, 구조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발생원에서 발생자가 배출자가 다른 말로 하면 원인자입니다. 오염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발생을 하는 발생자가 재활용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이 필요하다고. 그런 발생인이 도시인이 돼야 됩니다. 아까 여러 말씀했어요. 제도적인 거. 다 우리가 자연 속에 가면 인간 나와요. 결론만 아니라는데, 어떤 때가는 지금 제도적인 면이 조직적인 면이 그게 되게 있어요. 지금 그게 가는 과정이 있어요. 직거래가 앞으로 활성화된다. 당연하죠. 그 전에 중간인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렇게 가게끔 우리가 인도하고 법적 이 제도화를 해야 된다. 그런 가운데 경제성이 따라야 된다. 아무리 좋은 일도 경제성이 없으면 도움이 안 돼요.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안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사업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협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재활용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사람도 재활용입니다. 음식물 쓰기도 재활용이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회용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재활용 소재로 상품을 만들어요. 그걸 써서 재활용할 수 있게.
아니고 소각맨이냐 그런 마인드로 가는 어떤 사회 구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계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저는 음식물 자원하는 협회 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노원도시농업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의동이라고 하고요. 실제 노원 지역에 마들장이라고 있습니다. 마들장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들장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잠시 제가 소개해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그냥 인사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네트워크에서 에코파밍의 연구로서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코파밍은 주로 강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농사에 진심인 분들은 몇몇 분이 농사를 1000평이 좀 넘는 땅을 짓고 있습니다. 저희 또 같이 반응도 하고요. 그런데 이 농사를 그냥 짓고 각자 이렇게 강사 활동을 하면서 강사 활동은 소득이 창출이 되지만 농업에 대한 소득 창출은 전혀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지어서 그냥 알아서 소비하고 그걸로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역 장터가 생긴다면 더 참여할 수 있을 텐데 싶은 그런 이제 욕구만 강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런 욕심이 생겨서 이제 이래저래 알아보기도 했는데 사실상 그런 곳이 생기는 데가 대구는 없습니다. 대구는 로컬푸드 이런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좋다 하고 얼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좋은 질문도 한번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개사 됐었는데 고양도시농업협회 대표 시장 원래 이제 아까 얘기한 차동물 이상민님이 왔어야 되는데 지금 해외 반말하면 세 가지 마르쉐 소개를 잠깐 드려야 되는 시작인데 아까 얘기를 듣고 옛날 얘기들이 주마등처럼 많이 흘러간 게 저는 뭐 한 대기업 한 20년 정도 농사를 지은 지 20년이 넘는데 전남기농 대표도 했었고 생협 이사장 6년 에코생협 농사 지면서 생협 이사장 하다 보니까 이제 생협의 납품 10년 이상 했었고 마르쉐에 지금 10년 이상 또 납품도 하면서 생협은 또 이 농부시장을 어떻게 볼지 또 지금 생협도 어려워하는 가운데 또 농부시장의 미래는 어떨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저는 이따가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도시농업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성훈입니다. 제가 도시농업 활동한 지 지금 몇 년 안 돼요.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다양하게 공부도 하고 또 많이 배우고 또 이것저것 경험하면서 조금씩 고민의 시간을 늘려가고 있고요. 저도 이 동지대회도 오늘 처음 참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참 내 개인적으로 앞으로 갈 길이 멀구나 많이 느껴야 되고 많이 고민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방향도 만들어 가야 될지 참 갈 길이 멀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이 느끼고 많이 배워나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수 박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12년 한강의 노조성에서 근무하다가 그 정리를 하면서 지금 현재는 용산가족공원 텃밭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여기를 온 이유는 제가 올해 그 북포 숫갈동에 5억 평 정도 되는 옛날 집과 시설물을 제가 인수를 했어요. 임대를 했는데요. 이 아직 퇴직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옛날 집과 포함해서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으로 한번 만들어볼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시설물도 이번 북설에 두덩이 내려앉아가지고 한참 좀 수리 중에 있고요. 전통 농업 관련해서 체험장 그리고 캠핑장을 동시에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농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 뭔가 이걸 내가 만들어 놓은 걸 체험하고 팔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네,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이제 아까 사례 김선우 대표님이 마들장과 서울시 바른마켓 이야기 해주셨는데 마들장과 또 제가 은평 지역에서의 입장하고 그리고 토가보고소에서 새롭게 하고 있는 같이 살장 그리고 마을체 사례를 빠르게 이야기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마들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왜 마들장에 합류를 했는지 그리고 도시농부 생활을 왜 했는지 사실 도시농부 돈 됩니까? 돈 안 되잖아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집에 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해가지고는 집에서 쫓겨나기 딱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도시농업 생활을 하면서 집사람이 거의 6년 차 동안 놀랐어요. 6년을 철저히 숨겼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꼬랑지 잡혔죠. 이 인간이 이상하거든요. 희한하게 사무실 나가는 것 같지는 않고 목장을 보면은 사무실 나가는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주말도 나간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꼬리를 잡혔는데 왜 제가 그러면서도 도시농업 활동을 했냐 그러면은 제가 도시농업 활동을 한 거는 2015년도 3월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3개월 지나면은 딱 10년 차에 들어가죠. 이제 노원 지역에서 이은수 대표님이 도시농업 활동가를 모집한다고 프랜카드를 걸어놨어요. 근데 그 전에 다른 지역에서 도시농업 전문가라고 하는 타이틀을 또 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욕을 엄청 했었습니다. 이거 미친 것들 아니야. 지금 농촌의 현실이 어떤 상황인데 농촌의 최대 수요처가 되어야 할 도시에서 후성기까지도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겠다고? 이거 제정신인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밖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건 고쳐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래?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지 한번 내가 직접 들어가서 너희들 아주 박살낸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교육을 신청을 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사실 서너 번 교육까지는 제가 어떤 거를 느끼질 못했었어요. 부정적인 생각만이 일단 처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서서히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도시농업이 필요하구나. 왜? 호랑이 사정은 과부가 알 수 있듯이 내가 농사를 직접 지어봐야 농업의 소중함이라든가 농산물의 소중함을 체득할 수가 있고 농산물의 가치를 알 수가 있게 되겠다. 그러면은 이 도시농업 활동이라고 하는 게 농업의 적이 아니라 농부의 적이 아니라 농부와 상생하는 어떤 고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 연결선에서 제가 이 마들장은 2014년도 11월 달에 탄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2015년도에 제가 도시농업에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마들장이라고 하는 게 있네? 이게 직거래 장터라고 하네? 그럼 거기 가서 내가 직접 한번 팔아보자. 팔아봐야 농부들이 얼마나 힘들어서 생산한 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팔리고 있는지 그것이 또 도시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는지를 알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직접 같이 도시농업 활동과 교육 과정에 있던 사람들 6명을 꼬셔가지고 장터에 직접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장터에 직접 나가서 첫 장에서 6명이 나가가지고 하루에 매출을 얼마를 올렸냐 그러면 32,000원인가를 올렸어요. 그런데 사실 6명의 인건비 있는 곳하고 밥값도 안 나오는 돈이죠. 그런데
굉장히 기뻤었습니다. 야, 우리가 도시에서 농사를 지은 것들이 그래도 도시민들한테 팔리기는 하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참 좋아하네. 그런 거에 이제 어떤 시열 아닌 시열을 느끼면서 도시농업에 대한 이제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이 마들장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판매자가 아닌 그 운영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조금 더 이제 지나면서 마들장 운영위원장으로 마들장을 이제 이끌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희 장터가 처음에는 첫 장 2014년도 11월 달에 열린 거는 20여 개 부스 그냥 조금 넘는 선에서 도시농부들이 그냥 삼삭삼삭들 모여서 장터를 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15년도 되니까는 노원구청에서 그런 게 있어? 그럼 우리가 조금 좀 지원해줘 볼게. 조금 좀 규모를 좀 키워봐. 공간도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그 공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접근성도 좋고 공원이다 보니까는 널찍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2015년도에는 규모를 키우는 쪽으로 저희가 급속하게 규모를 키우는 쪽으로 사업을 이제 확장을 해나갔죠. 그래서 2015년도, 2016년도에는 보통 장을 한번 열면 80에서 90팀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느 정도 도시에서는 굉장히 좀 드문 그런 대규모 장터를 키웠는데, 그러면서 서울시 예산도 지원받아가면서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를 맞으면서 이제 그 공원을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고, 그래서 그래도 그 장터는 우리가 꾸준히 이거는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뭐 별의별 방법들을 다 동원했었죠.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마들장을 온라인 마들장이라고 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했었고, 프로미장터도 연결을 했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을 저희가 이제 위기를 모면을 하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마들장을 돌아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끊기는 상황이 오고, 근데 사실 예산 끊기는 거는 저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같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는 예산에서는 졸업을 하고 신생 다른 단체들이 좀 받아서 그 사람들이 또 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가야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 예산을 받을 동안에 저희 나름대로 계속 정립을 하면서 이제 예산이 없어졌을 때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히 모색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산을 끊기는 거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구청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장소를 못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들 아마 직거래장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 1순위 고민이 장소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안정적인 장소, 그리고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장소. 그런데 구청에서 장소를 안 빌려주게 되면 사실상은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찾은 게 이제 노원구 관할에 이제 있는 센터, 환경재단이라든가 에코센터라든가 이런 데와 기존에도 에코센터는 계속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에코센터의 앞마당을 저희가 이제 사용하기로 해서 했는데 문제는 거기는 접근성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장을 열어도 사람이 안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코센터에서 저희가 한 3년 정도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농부님들은 자꾸 오시려고 하는데 저희는 미안한 거죠. 돌아가실 때 기름값이라도 나왔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계속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런 직거래장터의 토론회라든가 이런 장에 많이 오면서 느끼는 것들은 어느 장이나 다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장소 문제, 그 다음에는 진짜 농부들을 확보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왜? 그분들이 장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들이 굉장히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면은 줄을 서는 사람들은 우리가 또 받아줄 수 없는 사람들은 줄을 서고 있어요. 애원을 하죠,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농부에 그냥 이렇게 농부처럼 행세하는 전문 장사꾼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조금 규모가 있는 그런 제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직거래 장터의 가치랑 또 우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다 보니까 참 힘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늘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농부를 위한 직거래 장터인 거는 맞지만 1차 농산물 외에 가공품을 어디까지를 허용을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저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마들장을 운영하면서 1년에 한두 건은 농산물에 대한 이제 그 가공품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발생이 되면은 제가 발벗고 나서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해결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직접 해결할 수 있게끔 해줬더니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문제가 더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감정이 대립이 되고, 감정이 대립되다 보니까는 문제가 조그맣게 풀 수 있는 것들이 더 비화가 돼서 더 커지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일단은 무조건 제가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해결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그동안 우리 마들장에 계속 어떻게 보면 충성적으로 나왔던 농부님을 영구 퇴출시킨 분도 있어요. 그것도 결국은 가공품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을 구입한 소비자가 구입할 때 명함을 받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분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응대를 전혀 공통하지 하신 거죠. 가공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또 몇 개나 되는데 내가 바꿔줄게. 그러면 소비자는 그거 돈 아까워서 우리가 전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무책임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개입을 해서 이쪽 소비자는 어느 정도 진정을 시키고 원만하게 해결을 했지만, 그 농부님은 더 이상은 내가 같이 갈 수 없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돼서 앞으로 농부님은 저희랑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구 퇴출을 시켜버렸던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긴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직거래 장터를 하면서 고민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은 한두 단체의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고민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장에서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이 자리가 귀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가 얘기하고 조언해 주시는 걸로 할게요. 저는 이제 은평 도시농업 네트워크의 우리 동네 텃밭 협동조합이라는 도시농업 활동가 협동조합이 꽃피는 장날이라는 이름으로 장터를 2018년에 시작해서 4년 정도 진행하고, 이때는 이제 민간 직거래 장터 형태로 서울시 지원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2014년에 서울시 도시농업 축제를 할 때 구역별로 한 번씩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은평에서 혁신파크에서 축제를 하게 됐는데, 이때 농부장터 형태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와 관계되어 있는 많은 농부들을 초대했고, 도시농부도 초대했고, 전업농부도 초대했고, 그중에 이제 귀농한 농부도 있었고, 은평에 나온 농부도 계속 초대하게 됐고, 도시농업에서 전하고자 하는 가치들을 다 체험 코스로 운영하고, 그때 이제 통합 코스도 하고, 고향 도시농업 당시 찬울 농장이나 이런 세미나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가치를 전할 수 있는 곳도 다 모두 모여서 혁신파크에 거의 가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경험들도 있고, 그래서 도농교류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가치를 이제 장터에서 풀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장터 사업에 대해서 운영을 보고 있다가, 또 마침 은평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저희 시민단체가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시민들한테 알리고 싶은데 도시농구와 결합하고 싶다라고 해서 장터로 그 두 영역이 같이 결합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두 서울시 예산과 은평구 사회적 경제 예산이 합쳐진 그 사회적 경제와 도시농구가 만나는 그런 장터로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코로나를 맞았고, 근데 이제 그 좋았던 점은, 그러니까 예산이 일단 확보가 됐었고, 그리고 장소가 사회적 경제과 같이 하게 되니까 은평에 롯데몰이 들어오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을, 그 지역 기여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서 장소 제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롯데몰을 은평점으로 해서 되게 큰 장터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처음에 예산과 장소를 어려운 부분 두 가지를 되게 쉽게 해결하고 가서 그게 멈춰졌을 때 이후에 해결점을 못 찾았던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저희 외도된 효과의 평점에서는 그걸 계속 이어갈 사람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 확보가 안 되니까 이걸 계속 같이 하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물리적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경제과에서만 이걸 진행을 하게 되게 됐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으로 장을 하지만 아까 그 부사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서 은평 지역 소재의 기업이나 농부들만이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인근의 고양시나 양주나 파주나 멀게는 청정이나 홍성에서 오셨던 농부들이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농부 시장에 대한 그런 성격이 좀 이뤄진 그런 거여서 도시농구 협동조합이나 되게 그 농부시장 영역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경제가 농부시장에서부터 얻었던 시너지도 좀 반감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1년에 한두 번 정도 명목만 유지하는 정도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 이렇게 할 때도 그 처음엔 크게 시작하지만 이걸 통해서 작은 골목시장을 좀 만들어가는 기회로 좀 삼아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일상으로 시장이 자리 잡아야 그 생활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장터를 하는 이유가 이제 도시 사람들을 생태적 삶으로 안내하는 그런 매개로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귀농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도시 사람이지만 소비자에서 농부의 삶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농부 시장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작은 시장으로 많이 하게 돼서 생협과 연계해서 단짝꽃장이라고 해서 생협 앞에 그래서 좀 작은 소수의 농부들이 좀 더 자주 열리는 그런 농부를 이렇게 하다가, 근데 생협은 또 생협 나름대로 물론 이 시장에서 생산자를 얻고 새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되게 좋은 점은 있었지만 그 활동가들한테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시장이 되고 특별한 그 수익이 많이 나지 않고, 에너지마트는 그런 상황이어서 하고 싶었으나 그 조직 안에 모든 구성원의 분위기가 안 되는 상황이 좀 생기고 이렇게 돼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같이 살자는 서프북스에서 사람은 같은데 다른 이름으로 이것도 이제 생존적인 삶과는 연결이 되지만 일단은 농부 기후위기 되는 농사하는 농부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부각이 되고 그 농부들을 좀 초대하고자 해서 기획을 한 거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 그 다른 행사들과 좀 주제가 여기에 또 장을 같이 꾸리고, 또 퍼머컬처 네트워크가 꾸리는 퍼머컬처 네트워크하고 햇빛장, 파주의 햇빛장하고 저희 같이 살자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꾸리는 거, 그리고 하늘장을 할 때 같이 좀 지원하고 농구를 좀 결합시키고 이런 형식으로 같이 뭔가 하는, 같이 함께 살자라는, 그리고 지구들도 같이 들어가는 그런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고, 지금 형태는 어떠냐면 올해도
좀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곳에서 좀 소규모 장을 또 아름아름 산후블록이나 마르샤 농구를 좀 주대하고 지역 농구를 주대해가지고 소규모 장을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그 큰 장에서 오셨던 분들이라서 마을장에서는 외출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초대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어쨌든 소규모로 진행하다가 지금 형태는 뭐냐면 10월 달부터 이곳에 매주 올 수 있는 가까운 농부, 그 중에 한 분은 두 분 다 사실은 도시농부세요.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농사를 오랫동안 지어왔던 도시농부이고 어느 정도 이견 성분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어서 두 농가가 꾸준히 지금 8번 정도 매주 금요일마다 작은 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파주농부 하는 분을 하시고 해서 큰 매출을 가져가진 않지만 그래도 이 마을 분들한테 여기가 이제 은평 뉴타운의 카페거든요. 그럼 거기는 특징이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하고 혼합해서 버리게 원래 설계되어 있어요. 소각해. 그런데 여기 카페에는 퇴비 상자도 있어서 음식물 퇴비화도 하고 그 공간은 기후환경에 대해서 계속 교육하고 토요일마다 프로그램 진행하고 매주 이렇게 환경단체하고 같이 운영하는 곳이어서 그 주제로 이 장도 함께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정말로 마을 속의 작은 장으로부터 다른 비용 들지 않고 농부만 없이는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은 시작을 한 상태고 요걸 조금씩 농부를 늘려가고 마을에서 좀 알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보도네크 마르쉐인데 마르쉐는 뭐 다들 또 잘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만 지금 마르쉐는 뭐 지금 2012년도에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매년 1월까지만 진행하고는 11개월 걸려서 매월 한 4, 5차례 많이 때는 6회까지도 여기저기 하는 거고요. 정기적으로 이제 목동이라든가 양천구하고 서교 시장, 송수, 음극장 이런 데를 정기적으로 이제 하고 지금은 이제 마르쉐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와서 좀 열어달라고 해서 비정기적으로 이제 그렇게 있고요. 지금 마르쉐는 이제 운영비가 추점자의 매출액의 15%를 수수료로 이제 받아서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보도넷이 이제 마르쉐에 참여한 거는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참여를 했었는데 그걸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었고 그때는 뭐 저는 그렇게 큰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게 그때는 이제 제가 성년대 납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이분이나 이제 그게 그 당시 스토메이트가 팀장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갔었고 제가 이제 필요성을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보도넷에 이제 농장 회원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아까 얘기한 창문이나 노르웨 농장, 자유농장, 저는 이제 벽제 농장이고 이런 데들이 있었는데 생협하고 이제 협력 관계 맺어가지고 원래 생협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관리했던 데가 두레생협인데 두레생협 자체에서는 90% 정도는 그러니까 두레생협의 그러니까 전체 연합회 내에 물고 써야 되지만 10% 정도는 독자적으로 이제 거래가 취합할 수 있는 예전에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제 그걸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하에서 이제 그러니까 고양시의 두레생협은 고양시 내의 농장들의 물건을 좀 직거래 형태로 취급하면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저도 이제 직접 납품을 했고 몇 개 농장이 했는데 저만 좀 개수됐고 다른 농장들은 많이 끊어졌던 게 가격 문제라든 게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그게 좀 어려워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한계점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전문적인 생산자가 아니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상추라든가 이런 것들 박스째 멀크로 갖다 주면은 거기에 매장 선생님들이 그걸 다 소분해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가격을 붙여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소비자들이 좋아하는데
신선하고, 근데 매장 사장님들이 굉장히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냥 바코드만 찍으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좀 상하면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눈치가 보이고 이렇게 하고, 또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생협의 가격보다도 좀 싸게 이렇게 원하고, 반대로 이제 우리는 감자 같은 경우에 그것보다는 노력이 있고 또 이게 유기농 이런 쪽에 보통 이제 생협은 무농약 이상인데 우리는 거의 다 유기농이니까 좀 더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데 그런 거에 약간 갈등도 좀 있었고, 여하튼간에 이제 생협하고의 그런 한계점 때문에 이제 마르쉐라는 시장을 갖다 이제 참여하면서 상대적으로 또 이게 생협 쪽에서는 농장들이 있지만은 생산 장비, 생산자 진입 장벽이 높아가지고 대규모로 어느 정도 이제 주 품목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냥 뭐 텃밭에서 이것저것 심는 사람들은 이제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마르쉐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고도넷 이름으로 실제로 마르쉐에 들어가면서 이제 좀 예외적인 거죠. 다 생산자가 직접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단체로 들어가니까 누가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르쉐에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싫어했는데 이제 처음부터 하면서 쭉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인정을 해줬고, 다행히 이제 굉장히 이게 잘 돼서 처음에는 마르쉐 이름, 그러니까 고도넷 이름으로 나왔던 찬우물이 독립했고, 노르웨 농장도 독립했고, 초록 손가락도 독립했고, 벽제도 자꾸 독립하라는 거예요. 따로 벽제 농장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고도넷 이름을 하지 말고. 근데 저희는 이제 고도넷 이름으로 해야 또 다른 농장들이 초보 농장이나 조그만 소규모 농장들이라든가 나가서 이제 기회를 얻고 또 클 수가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이제 저희도 이제 고도넷 이름으로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생협과의 관계라든가 또 마르쉐의 관계.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농장 회원들이 상당히 이제 많아가지고 계속 이제 농구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아마 그러니까 농구 시장의 특징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가치 지향 뭐 이런 것들 다 있을 텐데,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이 농구 시장이 좀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그 첫째는 이제 수요층 확보. 아까 이제 찬물 농장이라든가 이런 건데, 찬물 농장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농장주도 이제 굉장히 잘하고는 있지만은 저런 사람들이 여럿이면은 실제로 또 경쟁이 될까 안 될까라는 어떤 측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장의 수요층이 어느 정도 튼튼할까. 그러니까 여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게 구마다 다 열고 교통 뭐 이런 게 다 편하다 그래도 이게 될까. 왜냐면 지금 생협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는 거가 2000년 초반에 폭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이제 식품 안정성이나 또는 뭐 가치 이런 쪽으로 하다가 부디로 이제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노령화되고 이러면서 요즘엔 대부분 다 밀키트 뭐 해가지고 마트 가면 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진짜 세고 셌는데, 이런 직거래 시장이나 이제 그 생협에서 사면은 거의 자기 손으로 해 먹어야 되는 이런 어떤 측면에서 과연 이게 이제 이런 시장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 가치 시장의 시장들을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하튼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도시농업도 많이 활성화해야 된다는 게 텃밭 지어보고 이제 그런 가치를 이제 알게 되는 것도 있고, 기후위기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여러 측면에서 이런 운동들이 저변에서부터 아까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만이 이 농구시장도 실제로 이제 그런 소비층, 수요층 힘들지만은 또 뭐 내 손으로 하는 거에 또 즐거움뿐만 아니라 뭔가 그 미래를 생각하고 또 이웃을 생각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쪽을 사줘야 된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인식 변화죠. 사줘야 된다. 유기농은 좀 비싸지만은 농부 입장에서는 4배 정도 힘이 더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이제 가격이 한 20-30%밖에는 더 안 비싼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더 생각해서 사야 되는 이런 이제 층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게 있고, 그 마르쉐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이 아까 15% 하는데 그 한번 열정마다 이제 일정 규모의 이제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여러 도에서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안 되지 않으면은 실제로 이제 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최소한도가 50팀 이상, 많으면 이제 거의 100팀까지도 해야 되는 정도의 열어야 거기에 15% 매출 가지고 그 장을 운영할 수 있는 수익성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여기 이제 여러 저기 있지만은 제가 이제 또 경영을 해본 입장에서는 첫째 돈 많이 들이면 안 된다. 시장 운영에. 마르쉐만 하더라도 그게 장점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데크라든가 이제 설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좀 고급화돼 있다고 그럴까? 저는 이제 조금 어떤 데는 그 이질감이랄까,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이제 가격표 같은 경우도 이런 그러니까 포장지에다 써가지고 하는 게 제 체질은 맞는 것 같아요. 일반 그 장터. 근데 지금 보면은 아주 이쁘게 다 이거 데코레이션 하고, 심지어는 이제 제가 진열하면은 거기에 이제 뭐 이분님이라든지 와가지고 사람 시켜서 저기 좀 도와줘라 진열. 그러니까 좀 이쁘게, 그러니까 확실히 이쁘면 사람들이 보기도 좋아하고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살짝 노력이거든요. 여하튼 이제 마르쉐는 이제 그런 정도로 돼 있고, 예, 한데 이게 이제 비용 대비 측면, 이게 어떻게 이제 지속성을 갖느냐 하는 측면에서 적게 들이는 것도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예산 뭐 이런 것도 나왔는데, 또 마르쉐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어떤 지원, 용역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시장 열어달라고 했을 적에 이제 거기에 이제 돈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 외에도,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자체 마르쉐 단체의 운영비가 간사도 지금 여러 명이고 활동이 크다 보니까 안 나오는 정도가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향후에 이제 요번에 이제 그 고양시에서 하나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마르쉐가 현대 모터스 스튜디오라고 기업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저는 기업들이 ESG하고 이런 농부시장하고의 결합, 그러니까 지자체 단체에는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합, 이런저런 거에 어떤 결합을 통해서 상생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농부시장 자체로만으로 하면은 생협도 어려운데 전문화된 농부시장의 지속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어떤 이 운영을 하려면은 그런 쪽의 어떤 지원이나 도움 없이는 독자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생산하기 좀 힘들다라고 현 시점에서는 판단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여하튼간에 지자체나 어떤 기업이나 어떤 단체나 이런 쪽하고 같이 협력해서 뭔가 할 수 있는 형태를 편에 만들어야 될 거라고 이렇게 봐지고요. 또 저는 이제 그 시장 측면에서는 여하튼간에 지속 가능성 힘들더라도 굴러가면은 마르쉐 같은 경우 딱 10년 이제 이상 되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안정적이 되듯이 어렵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굴러가면은 언젠가는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네. 방에서요. 아까 의미 있는 질문을 준비해 주셨어요. 질문. 네, 감사합니다. 저 없을까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시장이 규격화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진짜 보따리상을 저는 선호하거든요. 그걸 열 수 있는 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농사 지어서 내가 요만큼의 농산물을 남는 것을 팔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걸 또 옆에서 살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장을 여는 거는 과연 지원이 아니라 우리 서로 사고팔고 벼룩시장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장터들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근데 가격표 붙이고 뭐 상품화해서 마켓식으로 하는 장은 제가 아직 관심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영업장을 빌려서 하겠죠. 그런 장은 혹시 성공을 하시는 데가 없을까요? 저희가 하고 있는 보자기장인가요? 네네, 제가 그게 참 궁금했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보자기장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민 장터, 그러니까 그 과장께서 말씀하신 골목 내에서 일상에서 장터들 이런 것들이 저희 꾸준히 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저희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드렸다시피 센터가 있으니까. 근데 공간만 있으면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저희 공간은 이런 활동, 이런 일들에 열려 있는 곳이라서. 근데 저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농부들이 한 5명 정도만 모이더라도 우리가 함께 해보자. 왜냐하면 저희도 실제 이야기를 나눈 농부들은 5명이었고, 다행히 5명이 활동을 좀 하고 있던 분이셨고, 저는 그 공간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농부들이 5명 정도만 모인다면 그 공간은 또 요즘에 이제 커머지 이야기하는 것도 공유하는 여러 공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마을에서도 마을 공동체 차원에서 운영하는 곳들도 있고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돈 주고 빌려야 돼요? 아니요, 요즘엔 돈 빌리지 않더라도 뭐 여러 공간들을, 그러니까 5명의 의지가 있어요. 공간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의지 있는 농부들이 계시다면 작은 규모로 해서 그냥 저는 싫은 것 같아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두 번째 안 하면 되는데 저희는 말씀해 주신 대로 가지고 나왔더니 우리 보는 게 재밌고 그리고 나온 김에 나는 참기름 파는데 저기 상황버섯 파니까 이렇게 좋은 상황버섯 어디 있어 사가지고 나오고 실제 이제 저희는 여전히 다른 장터에 비해서 초보적으로 좀 교류의 느낌이 훨씬 강해요. 왜냐하면 나오는 셀러분들께서 나도 장보고 오시는 분들이 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시작들을 하다가 아니면 그만두시는 거고 괜찮으면 계속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하시는 분들이 돈 같은 거는 이 대야 몇 프로 누굴 저희는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없는 장터고요. 다행히 나중에 청소 같은 거 그거는 이제 또 이제 저희는 이제 광주 청소년 사업디자인센터랑 청소년 기관인데 저희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열려 있는 곳이고 저희도 내부에 괜찮은 이제 공간을 디자인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관련된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직이 좀 되고 장터 그 농구를 가지고 있는 광주전남 기농구 운동본부와 저희 같은 팀과 또 작은 소농들이 어떻게 보면 운 좋게 잘 모인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히 농구들만 모였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양한 어떻게 보면 재능과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또 다른 모습에 또 우리만의 모습의 장터가 탄생한 게 아닐까. 그렇게 그냥 잘한 일을 그냥 해봅니다.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말씀하시죠. 제가 농구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농구들이 이런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가 이게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장에 나가서 사람 지나가는 거 쳐다볼 적에 농장 가서 뭘 해야 되는데 생각하니까 매출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있으려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되려면 이제 이러면 뭐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든가 농구에서 어느 정도 저는 이제 그 마리세에 그러니까 나갈 적에 이렇게까지 해서 나가야 되냐. 그러니까 보통 나가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뭐 몇 가지 한 두세 가지밖에 안 되니까 많은 데들은 100만 넘지만은 저는 한 20-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하려면 며칠 전부터 신경을 써요. 박스 그다음에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차 가지고 가서 주차.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러니까 목동이나 뭐 이런데 또 안 가본 데는 그걸 며칠 전부터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몇 시에 가서 그거 내려놓고 어디 주차시키고 그리고 뭐 주차도 무슨 뭐 모두의 주차장에서 뭐 할인을 받냐 안 받냐 이런 것도 저는 이제 나이 들어서 신경 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는 시장이 아니면은 지속 가능성은 굉장히 어렵다. 이건 아마 좀 하셔야죠. 네, 저는 도시농구 도시의 텃밭들이 장터를 열 수 있는 공간이 조금씩 되면 그렇게 하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서울에서 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그 장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군포에 군포에서는 지금 1년에 한 4번 정도 하는데요. 실제 전업농 분들은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로컬 매장에 납품하니까 굳이 여기 안 해도 우리는 먹고 살만해. 그러니까 안 하는 거고 결국 도시농부들이 이제 기농운동부 전인 기농부 본부장의 종택에 있는 소유가 되는 땅인데 이게 이제 기부가 된 땅이거든요. 그래서 무상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어서 실내는 아니고 예부예요. 하다 보니까 너무 저희 이제 실제 저희가 판매하러 가면 지금은 거의 물물교환 수준. 그냥 내가 가지고 온 거 안 팔리면 조금 내가 필요한 거 주고 물건 주고 서로 교환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나마 위치는 괜찮아요. 주변에 이제 관광지 동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오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딱히 물건이 다양하지도 않아요. 아무리 아직은 좀 초보 수준이다 보니까 뭐 가공된 식품도 많지 않고 점점 이게 횟수가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다양해지긴 하는데 외국인들도 와서 같이 일본이나 유럽 음식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아직 결정적으로는 좀 다양하지 않고 그리고 자주 할 수가 없어요. 물건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는 전업농분들을 좀 초대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저희 옆집 할머니가
로컬 푸드 매장에 납품을 하시는데 그분은 솔직히 자기 식구들을 빼고는 다 팔아요. 온갖 동네 돌아다니면서 야산에 다니면서 집을 다니면서 저희는 자기 풀이고 잡초 같은 것도 다 뜯어다가 납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같이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구에 농구시장 생길 것 같아요. 제발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할머니 어디 가요라는 동화 아세요? 구리집한 사람. 그게 전통 장이거든요. 한번 기회 되면 보시고요. 오늘 이제 사례 여러 가지 들어주셨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프로그램과 그 정책이 어떻게 반영되면 좀 길이 있겠다 이런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한번 저도 그냥 정책 문서로만 보던 일들이 생생하게 제주에서도 그랬지만 거기서 좀 기획을 해서 몇 가지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농 교류의 측면에서 실제 전업에 가까운 농부들이 도시에서 내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쪽은 도농 상생의 측면에서 충분히 정부에서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도시 농부들이 도시 안에서 이 땅을 일구는 것만으로도 탄소 중립에 거기 이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라든지 이런 맥락들은 그럼 그거는 어떤 식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게 맞을까? 제가 봤을 때 사회적 농장처럼 그걸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배워서 여러 곳으로 퍼질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는 게 적절할지, 아니면 그 행위 자체에 외부에서도 그런 탄소 중립 활동이 있으면 개개인에게 소득을 줄 수는 없지만 그 활동을 하는 공동체에 지원을 하는 정책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농업 활동 자체를 어떤 탄소 중립 측면에서 보고 기후위기 시대 이런 활동 자체에 농민들에게 공익 직불금을 주는 것처럼 그 활동 자체에도 좀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서로 다른 맥락들을 정리를 해서 좀 지자체와 향후 정부에게 좀 지원하기 위한 준비들을 한다면 저는 좀 좋은 그런 설계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다른 곳에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아서 빨리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분 한 분 다 말씀 들어보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많은 답이 우리 스스로 좀 찾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걸 지속하면 답은 꼭 찾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역에서 또 각각 또 함께 또 이런 자리 마련해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동시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